네, 매주 월요일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이강의 이슈 퀴즈 미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이강의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퀴즈 미 시간에 저희가 항상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5G에 대한 전도사 아니십니까? 최근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 퀴즈 미 오늘도 5G 관련주에 대한 이슈 Q&A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오늘 뭐 KMW는 그래도 1%대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서다 보니까 그동안 잘 갔었던 5G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사실 KMW에 대한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도 좀 이런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이 주춤해졌잖아요. 네.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재상승에 대한 좀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지금은 뭐 단기 조정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5G 관련주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전도사는 아니고 그냥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 업종 잘 갔으니까. 살펴보니까 네. 사실 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TV에서 많이 다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뭐 사우디 그 석유 시설 파괴로 인한 뭐 석유 화학주 같은 것도 많이 다뤘을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받고 있는 이런 이제 5G 관련주,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포커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9월 초에 9월 2일 날 뭐 RFHIC랄지 KMW 말씀드린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뭐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한 투자자들도 요 정도면 좀 약간 좀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 보겠다. 뭐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거죠. 그런 가운데 추석 그 주에 월요일 날에 이런 이제 5G 관련주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2차전지인가요? 그다음에 2차전지하고 또 다른 업종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OLED 관련주가 쭉 빠지고 뭐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5G 관련주가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 네. 뭐 결론은 일단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인데 지금 뭐 당장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적은 언제 발표하냐면 대략 한 10월 말 혹은 이제 11월 초중순 정도에 발표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때 이제 그 실적 발표 대략 시즌에서 한 보름 전부터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략 그 3분기 실적이 이제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눈치 빠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실적이랄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놓고 있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모멘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실적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해외 모멘텀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점검. 준비한 도표가 있을 텐데요. KMW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분기 확정에 그 2,123억의 영업이익이 이제 550억, 가로는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저렇게 나왔고 3분기 때 이제 그 FN 가이드 컨센서스 보니까 대략 한 2,392억에 627억. 그러니까 2분기보다 늘어나죠. 근데 이제 뭐 모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715억까지 내다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586억 정도 본다 이거죠. 그러면 대략 한 620억을 좀 뛰어넘으면 시장에서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주가는 그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FHIC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보다는 화면에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줄어드네요. 별로 좋지 않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가에 기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RFHIC가 올라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상용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의 2차 밴더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 3분기는 저러한데 오히려 3분기보다는 4분기 내년에는 상당히 그 중국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RFHIC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RFHIC의 외국인 비율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끝마무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역시 이제 2분기면 3분기 좋은데 왜 3분기 저렇게 실적 전망이 좋은데 주가는 좀 빌빌거리냐. 예상보다 3분기 매출액을 더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 내놓은 매출액이 시장에서 바라보던
눈높이에는 이 눈높이를 충족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오이 솔루션의 핵심은 이제 미국향.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한 세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인데 이 종목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3분기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좀 뭐 좋지 않은 반응을 줬는데 최근에 이제 맞아요. 기관들이 약간 시각이 달라졌다. 그건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HF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자, 뭐 이 2분기 영업이익이 24억인데 3분기 76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실적이 좀 대폭 좋아진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에 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솔리드가 2분기까지가 좀 주춤하고 3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HFR도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네. 속속 지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기 조정 국면이 지나면 다시 한번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힘을 내줄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진단도 주셨어요. 이제 실적 다음으로 해외에 대한 네. 모멘텀도 짚어볼까요? 그리고 정혜은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5G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2분기에 똑같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2분기에도 워낙 시장 기대치에서 실적 좋을 건 알고 있지만 네. 과연 이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예. 예.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그렇죠. 지금 또 많이 네. 올라와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네. 나오고 있다면 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MW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더블 봐요. 네, 14만 원, 15만 원. 근데 네. 여기서는 더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 초 대비해서 10,000원 기준에서 7만 원을 했기 때문에 7배 올랐다는 거. 이제 주가가 항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호재는 이미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됐다는 것 꼭 좀 알아두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모멘텀을 보시죠.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뭐 중국, 미국, 일본 있는데 네. 뭐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큰 모멘텀이겠습니까? 뭐 중국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일단 이제 10월 달에 이제 상용화 계획이 있다. 상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중국의 2, 3위 통신사인 뭐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이 네트워크 공동 구축한다. 네, 이런 내용이고 네. 뭐 스포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에 좀 업체 같은 경우는 화웨이는 비상장사고 ZTE, GTE는 상장사입니다. GTE도 좀 잘 보실 필요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미국 보시죠. 네, 미국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2022년까지 기지국을 약 한 40만 대 예상하고 있다. 네, 이런 거고 이 장비 어떤 변동이 기존에 이제 화웨이나 GT에서 삼성, 에리슨, 노키아 장비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향으로 국내 업체 중에서 부품을 좀 공급한 업체도 내년도에 상당히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오이 솔루션은 미국향이 기대된다고 네, 이야기해 그렇죠. 주신 거군요. 네. 뭐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KMW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이제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도쿄 올림픽.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점. 네. 이 점을 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중국 모멘텀은 한번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뭐 역시 이것도 이제 예상치입니다만은 한국 시장에 비해서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2년도에는 올해 대비 한 3.5배 기지국 설치 개수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7배, 22년까지는 10배. 네. 그러면 저 그림만 보게 되면 야 중국향 쪽으로 관련돼 있는 부품주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겠냐. 그럼 네. 그게 뭐냐? 그런 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8월 중순 이후에 KMW나 RFHRC가 강하게 좀 올라간 거죠. 네, 역시 뭐 대륙 스케일이네요.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네. 기지국 설치 이제 예상치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제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RFHC가 또 강하게 네. 탄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주춤한 5G 관련주는 여전히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닝 시즌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가까우니까 어닝 시즌이 가까워지게 되면 혹은 이제 어닝 시즌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실적을 고를 거라고요. 네. 그 시점에서 물론 이제 뭐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시장 주도주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KMW 하나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그 KMW의 어떤 해외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한번 이 부분 좀 보겠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2분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캡처한 건데 보시게 되면 노키아 매출 비중이 54.7%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21.5%.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간 거죠. GT 12.1%. 그래서 중국향이 좀 크다. 뭐 이런 거고. 역시 뭐 대장주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줄 것은 또 이제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이 있죠. 근데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에 KMW가 이제 편입될 1순위라는 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RFHI시죠. RFHI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준비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RFHI시의 연초 외국인 지분율이 몇 %였겠습니까? 아마 이제 다 잊어먹을 수 있는데 15%였을 겁니다. 15%였습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 사태로 이제 외국인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다가 8월 달, 9월 초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지분이 8% 후반대, 8.6%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한 최소 15%까지 못 가더라도 10% 이상 오른다면 외국인들을 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실적이 안 좋지만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 중국향이 좀 크다. 화웨이의 2차 밴더다. 이 점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고 밑에는 네. 뭐 보면 지라갈륨의 뭐 전력 증폭기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에릭슨도 있고 노키아도 있다. 이런 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RFHS는 화웨이의 수혜주이며 외국인 지분율 증가 예상시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뭐 간단하게 솔리드 하나 보겠습니다. 솔리드. 이 종목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뭐 3분기 실적 호전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매출도 있지만 그 밑단을 보시게 되면 미국 네. 매출 좀 뭐 상당히 그 지금 국내 매출의 반기 기준으로 한 반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미국, 일본 이런 쪽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국향,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투자, 뭐 일본의 투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말고 네. 좀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뭐 지금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트상으로 매매를 한다면 뭐 KMW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좀 깨졌을 때, 네. 뭐 61선 가까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RFH는 뭐 21선에 가까이했을 때, 아니면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실적을 한 10월 말로 발표한다고 기준 두면 대략 한 10월 중순 정도의 관심 포인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네. 좀 대응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퀴즈 및 5G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이강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